정말로 음식이 맛있어서 식당을 한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막연하게 고민해서 바꿔야지라고 한 게 나도 모르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아까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교육을 해주신 담당자셨거든요.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가게 너무 뭔가를 좀 새롭게 그리고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대한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황금속 이런 식으로 이런 모형을 쓰는 거죠. 플레이트 특이한 걸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활용한다거나 조금 아무래도 이런 거 쓰면 손님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랑 다르니까. 그래 볶음밥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어. 가게의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치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객관화된 데이터를 이거를 토대로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실행하면 지금보다 10%, 20%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천에 있는 한 매장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는 이미 월 5천만 원 이상 판매를 하면서 매장 운영을 이미 잘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매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싶대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늘 썼던 진단서를 통해서 가게가 좀 더 좋은 가게, 좀 더 나은 가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가게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아무래도 요식업을 하면 사장님들께서 매장에 갇혀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제가 좀 평가를 해서 어떤 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오늘 얘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매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매장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진단서의 결과.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한 50업체 하면서 평균 점수가 한 43점 나오더라고요. 평균 다 내려보니까 100점은 진짜 목표고 사실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런 매장이 될 수 있게 좀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매장 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아무래도 위생입니다. 위생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총 1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청소 일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사장님 머릿속엔 있는데 그게 알바나 직원 친구들한테는 이행도 잘 되지도 않고 사장님께서 따라가면서 막 말을 하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왼쪽 사진에 창고에 비치는 저런 물품들도 원래 저기 정해진 자리가 아닌데 놓아져 있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좀 필요성을 느껴서 매출이 좀 빨리 올려가지고 주방 직원도 좀 고용을 하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고, 제일 옆에 이거 밥솥 사진 한번 보이시나요? 네, 이거 물통 갈아야 됩니다. 네, 엄청 깔끔을 생각하시는 손님들이나 일반 손님들도 이런 거를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홀 외관도 보면 유리창 솜대라든지 홀 후드에 먼지가 많이 껴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점수를 드렸고, 위생 업그레이드 보면 아무래도 일단 매뉴얼이 있으면 사장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직원들이 계속 뭐 했니, 민채 뭐 했니, 뭐 안 했니,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좀 진취적이다 보니까 뭐 강의 들으러 가실 때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컨트롤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고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뉴얼 토대로 오픈, 여유시간, 마감시간까지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체크리스트도 있으면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하면 체크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홀은 저희 여사장님께서 거의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담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위생은 이런 식으로 일단 매뉴얼을 먼저 만드는 걸 우선시 하시고 매뉴얼을 진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는 저희가 네이버랑 당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인스타는 솔직히 효율을 확인할 수도 잘 없고, 스레드라든지 지역 카페 이런 것도 이제 좀 저는 활성화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지역 카페가 사장님 가게에는 저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맘카페라든지 해서 나쁘게 말하면 침투인 거죠. 침투해서 다른 가게 칭찬들 한 3번 정도 하고 우리 가게 한번. 이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못한 이유는 25년 동안 교육해서 여자 고객을 상대로 일을 했었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사실은 조금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해야겠죠. 1순위로는 거기 먼저 정비하고 그러면 맘카페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그런 화장실 문제가 조금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식도 자주 오는 매장이고 그런 매장인 거에 비해서 회식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게 있다면 그 회식을 한 번 더 연결시킬 수 있고 2번 더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맛은 있지만 그 외적인 것도 있으면 좋다 보니까. 넘겨보시면 마케팅에 재방문 쿠폰, 온라인이든 명함이든, 근데 온라인 한번 여쭤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몇 개 미리 찍어가지고 그런 단체나 이런 손님들한테 좀 얻을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설문조사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문조사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QR코드를 받아야 되고 채널로 연결해가지고 채널 연결해서 그걸로 마케팅 정리할 수 있고 손님 유입 경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니까 네, 맞아요. 손님들한테 활용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데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채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 리뷰랑 그거를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장님도 장사를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메리트 있는 상품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음료수 하나, 2개 주는 것보다는 사이드랑 고기 주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그런 거 이제 좀 파악 좀 해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갈비가 맛있긴 한데 지금 메뉴판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고가 조금 쌓인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돼지갈비를 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맛도 너무 있고 하니까 그런 리뷰 이벤트 느낌으로 반줄이라도 해서 한 입이라도 좀 먹어보게 하면 이게 추가 주문으로까지 혹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거를 활용 한번 해보자. 왜냐면 맛에 대한 그게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좀 메리트 있는 상품에서 저희 추가 단가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방향으로 약간 맛배기 느낌인 거죠 따지면. 왜냐면 어차피 재고가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는 못 좀 못 쓰니까 네. 그러기 전에 혹시 그런 끼미가 보일 것 같다 하면 전에 미리 턴다는 느낌으로. 돼지갈비는 저는 살리고 싶은데 남편 죽이고 싶어해요. 관리가 힘드니까. 금방 저희 막 대안 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남 사장님은 좀 빼고 싶어 주방으로 실질적 관리하니까 맞아요. 여사님께서는 그래도 맛있으니까 인 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쨌든 재고 선순환이라도 한번 돌려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리뷰 이벤트 하거나 채널로 알림 보낼 때 이벤트로 돼지갈비를 제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돼지갈비를 워낙에 유명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런 데에만 계속 가는 고객들도 우리 갈비를 맛보게 하고 싶은 니즈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리트 있는 상품 구성해서 예. 저희 손님을 끌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넘기면 이제 상권입니다. 근데 저는 상권에 대해서 저희 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사장님이 이 상권에 있는 경쟁업체가 어딘지 상권을 또 자주 돌아보기도 하시고 그 상권에 어떻게든 좀 니즈에 맞추려고 저희가 뭐 구성에서도 뭐 또띠아 같은 것도 넣어보고 고기 같은 것도 새로 좀 정리가 되면서 예. 상권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저희가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지만 현재는 직장인이 저희가 완전 메인이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돼지나 소를 판매하는 고깃집이고 또띠아랑 소스 같은 거 추가해서 꾸준하게 매장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가 요새는 거의 다 온다고 하니까 요새 직장인에서 그분들도 좀 공략할 수 있게 20대들도 공략할 수 있게 라든지 전고객 연령층에 저는 갈비 이런 것도 가족 단위가 갈비가 외식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면 여기 가족들도 오니까 가족들한테 오늘은 가족 외식데이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갈비 3+1 이런 느낌 그런 이벤트도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상권을 최대한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상권에서는 회식 많은 매장이니까 회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단체 예약 이벤트 하고 뭐 돼지갈비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 추가 주문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그리고 다음 인테리어가 솔직히 저희가 이 가게에서 저는 제일 아쉬워. 이게 저희가 기존에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그대로 인수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 점수가 엄청 낮게 다 들어갔고 네. 테이블도 아무래도 손님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테이블 수를 2개 늘렸죠. 이게 좁아졌죠?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좁아진 것도 있고 화장실 사장님이 추후에는 그런 공사도 할 예정이지만 현재 당시에는 안 좋죠. 그리고 매장이 거의 다 주류 홍보물이죠. 매장에 대한 홍보물이 없으니까 빼야죠.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매장 바깥도 저는 뭐 어쨌든 메뉴 사진도 있고 메뉴명도 있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새 믿는 게 와규잖아요. 와규가 없어요. 와규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칸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메뉴판은 일단 저희 카테고리 구분해서 저희가 모듬이나 이런 거 밀 거면 모듬 카테고리 따로 네. 구분하고 단품 메뉴 따로 네. 그리고 사이드 따로 그리고 할인이나 혜택이 어쨌든 빨간 줄이 끄여 있지만 안 보여요. 네. 더 세게 네. 확실하게 좋은 걸로. 생색 확실하게 내고 네. 손님들의 가독성에 초점 맞추고 네. 그리고 포스터도 일단 주류 포스터 다 떼버리고 네. 저희 매장에서 이제 행하는 이벤트도 현재는 리뷰만 하고 있지만 다른 추가되는 거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까지도 네. 쫙 적어두고 또띠아도 이제 추가 예정이니까 또띠아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메뉴 맛있게 즐기는 법 그리고 화장실이 일단 저희가 외부로 가서 입구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된다면 그림으로 저는 좀 쉽게 표현했을 네, 것 같아요. 네. 매장 입구 유리문이 어떤 거다 차라리 그렇겠다. 그렇게 이미지로 네. 좀 해두단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도 똑같아요. 와규 밀 거면 확실히 와규로 밀어버리고 네. 글자 수 줄이고 네. 이미지 늘리고 글자도 줄이다. 글자 수는 진짜 핵심 뭐 메뉴명만 쓴다던가 이미지가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와규의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별로 포스터를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해두는 거죠. 부착할 계획이. 네. 인테리어를 솔직히 저희가 뜯어고치기에는 장사를 못해요. 장사도 며칠 못하고 돈도 많이 나가고 최대한 깔끔하게 이런 거 다 가려버리고 이거는 근데 놀 공간이 진짜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예. 깔끔하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품 이런 것도 저는 여기는 좀 비추죠. 소품도 딱히 뭐 놓고 있던 이런 것도 거 다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이나 의자가 칠벗겨지거나 이런 게 좀 너무 많아요. 이거 혹시나 코팅이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판이라도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포라고 하기에는 좀 노포는 아닙니다. 근데 노포라고 저희가 그냥 솔직히 위안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옆에 매장 운영 여기다 요 매장 운영 카트는 저희가 보통 이제 매뉴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사장님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된 건 있지만 네. 매뉴얼화 돼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솔직히 사장님이 그냥 위생, 조리, 발주, 서비스, 매장 운영, 교육 등과 같이 매뉴얼을 일단 제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제작해서 교육해보고 교육하면 분명히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책임 소재 묻기도 편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서도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게 계속
수정보안, 교육 시행 계속 진행하면서 알바생 친구가 아무래도 온 지 얼마 안 됐죠. 사장님 계속 뒤에 따라다니면서 거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건 그걸 이제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게 하는 걸로 매장 운영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죠. 보통 이렇게 매뉴얼화를 안 해놔서 그렇지 매장별로 다 있긴 있으세요 뭐가. 근데 이게 매뉴얼화를 해놔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메뉴가 즐길 수 있는 포스터는 당연히 없고 메뉴판 디자인도 다 워딩으로 돼 있고 그리고 메뉴 라인업도 한판 상품으로 저희가 나중에 좀 주력으로 밀 거를 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빼고 그리고 메뉴에서 뭐 후킹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비주얼적으로 맛은 소문나기가 저는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해요. 무전으로 전달되는 확률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인터넷이나 SNS 보고 오는 건데 솔직히 사진을 제가 찍어놨죠. 별로네요. 네. 저희가 항상 다 깔리는 것도 찍었고 고기만도 찍어봤는데 그러니까 특별하지가 일단 않아요. 특별하지가 않는 게 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맛을 봤잖아요. 맛은 저는 너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밑반찬까지도 오이 무침이랑 이 고기의 조합은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제가 밑반찬을 저기서 뭐 콩나물도 더 먹고 다 더 먹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맛은 있으니까 고기에서 플레이팅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제가 메뉴 업그레이드 가면 레퍼런스 삼으면 좋겠는 매장들을 4개를 딱 골라놨어요. 감사합니다. 네, 4개 골라놔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강남 식용식당은 영천이라는 경북에 있는 한 작은 도시거든요. 작은 도시인데 사장님이 저희 해우 계단 엄청 좋아해 주셨었잖아요. 네, 네. 고깃집 스타일로 바꾼 느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2개. 두 가지로 나가는 네, 원래는 이게 가족 세트가 있었는데 2인 세트도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가족 세트. 여기는 3, 4인은 가족 세트, 2는 친구 세트. 부채살 종류가 5가지, 6가지. 네, 그렇죠. 6가지 네, 항을 네, 네.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무 플레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게 이름이 소와나무 대구에 있는 매장. 플레이팅 다르네. 여기 뭐 이런 케이크도 하고 케이크 외적으로도 기본 음식 플레이팅이 좀 특이한 용기를 좀 쓴다든지 소 그림이 그려진 뭐 용기를 쓴다든지 206,000원 대박. 저런 거 먹으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그냥 저거는 저는 그냥 이벤트용이라 저기는 약간 룸도 있고 하면 그런데 좀 잘 어울리고 저는 여기서는 구성을 좀 여러 개 같이 먹을 수 있게 나가거든요. 고기 나갈 때 표고버섯을 이쁘게 나가고 통마늘 구운 거 단호박 구운 거 파인애플 구운 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토핑들이 나가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배워볼 점 그냥 꽈리 방울토마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걸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후지야마 서울 을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약간 와규 팔거든요. 여기도 근데 저 야끼니쿠 스타일 자체가 원래 좀 같이 뭐 곁들여 먹을 걸 뭘 많이 줘요. 해당 영상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활용한다거나 조금 아무래도 이런 거 있으면 손님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랑 다르니까. 여기 마늘 소스네? 여기도? 소스가 마늘이었던 것 같은데. 아 타마오 간장이네요. 계란 노른자 아. 소스 야끼니쿠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갖가지 야채랑 아니면 저런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걸 활용하더라도 그래, 볶음밥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어. 이렇게 부어주는 거. 이런 치즈 볶음밥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불판 제외하고 따로 좀 나가야 되다 보니까 테이블이 조금 문제가 있어. 이런 플레이팅 포인트들을 조금 따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리네 생고기가 체인점이거든요. 황금소 이런 식으로 이런 모형을 쓰는 거죠. 플레이트 특이한 걸 쓰는 거죠. 이게 뭐 너무 좀 오버한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이 시선 끌리는 거고 저희가 와규 파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것도 없고 이런 특이한 플레이트를 쓴다든지 아까 여기나 그나마는 식육식당처럼 특이한 플레이터를 활용하거나 구성에서라도 일단 조금 더 특이점을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아니면 나가는 게 꽈리 토마토에서 끝이 아니라 네네. 특별한 게 추가되는 근데 이거 솔직히 조금 추가된다고 플레이팅이 확 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특이한 입체감 플레이트를 있게. 쓰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입체감 생각해요. 있게. 저희가 해우를 그래서 했던 게 커서 저는 접목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플레이팅을 최대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메뉴에 대한 포스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매출 칸입니다. 아무래도 매출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은 나오고 순익도 저희가 얼추 계산했을 때 사장님 인건비 포함하면 한 70% 평균 순익이 20% 왔다 갔다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좋긴 한데 완전 세세한 그런 정산이나 코스트 파악은 솔직히 진행하지 않으시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엑셀을 사장님한테 드리기로 했잖아요. 사장님 그걸로 진행하시면 되고 간략하게라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한테 바로바로 설명도 그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점수를 드렸고 인건비랑 포함해도 순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근데 나오는 게 이제 비주얼 쪽으로만 좀 올라가면 만족도가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맛을 봤으니까 돈이 안 아까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주얼 쪽으로만 사진을 보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채울 수 있게 여러 가지 또띠아 깔고 소스도 더 추가하면 인간이 테이블을 꽉 채워버리겠죠. 상판을 교체해서 얘를 싹 다 안에다가 넣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그게 지금 방법이고 근데 주문마다 갖다 주는 수밖에 없죠. 그 플레이팅을 하려면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계단을 하든 저희 테이블이 큰 편이 아니라서 네네. 뭐 상판 연결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엔 또 매장 사이즈상 안 돼. 테이블을 또 밑으로 포기해봐야 넣어야지. 되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 테이블들이 좀 많이 칠도 벗겨지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엑셀 파일 제공해드리면 원가 계산 좀 새로 한번 그때 한번 다시 해보시고 판매량이 제대로 돼 있는지 원가 파악해서 매장 운영하시면서 세금도 좀 매출의 한 7% 정도 저희가 빼놓기 권장
연장드리거든요. 그러면 여유 있게 그때 이번 여름이었나 에어컨 발고 뭐하고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윳돈 모은다는 생각하시고 세금이랑 따로 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장사하는 재미가 더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총점 보면 거의 34점. 평가 취약 항목이 위생, 그리고 마케팅, 인테리어, 매장 운영, 메뉴. 근데 상권이랑 매출은 강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상권에 대한 파악이나 타겟 설정, 그리고 매출 관리나 정산 등 이런 거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부족한 항목들이 대부분이 일단 그거예요. 위생이랑 포스터, 매뉴얼 딱 그 세 개가 제일 커요. 솔직하게. 그거는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면 조금 더 매장이 더 탄탄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평 한번 봐주시면 제가 평가한 가게는 맛이 뛰어나요. 고기든 사이드든 밑반찬이든 다 동일업계 해서 저는 상위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맛은 매장에서 느껴 방문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플레이팅에 힘쓰는 거, 주방 홀을 사장님 두 분이 아예 그냥 구분을 해서 짜주고 한 명이 끌고 가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모님이 조금 받아들이거나 센스 이런 게 제가 보기 좋아요. 배우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럼 그런 거 딱 오면 사장님한테 공유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사장님한테 뭐 개발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사장님이 개발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 참고해서 뭐 매장에 출시하던가 하자 이렇게 좀 합을 계속 좀 맞춰나가면서 부부시니까 또 그런 합이 잘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냉철하게 해서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사모님이 저는 좀 맡아서 해주고 사장님 위생이나 주방 관련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일도 좀 많이 줄 것 같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주방 인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 알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전담 직원을 한 명 뽑아서 처음에는 홀에서 마스터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에 고기 써는 고기 작업을 가르쳐가지고 그거를 전담을 시키고 주방 보조 업무까지 해서 비전은 줘야겠지만 그렇게 직원 관리를 하고 사장님이 친절함이 있어가지고 단골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니까 이렇게 고객 접점을 했을 때 고객들이 되게 좋아해요. 고기 굽는 시연이나 이런 거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어린 주스 같은 것도 서비스로 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이 고객을 접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손님이 많으면 고객 접점이 안 그러니까 직원 관리는 제가 하지만 고객 관리는 사장님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님한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당장 나오기가 힘들게 일단 직원이 구인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시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왜냐면 어쨌든 필요한 거라서 근데 심지어 또 사장님이 병원도 가고 이러시다 보니까 종종 빠지는 일도 있을 거라서 언제든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저는 솔직히 구인 올려서 마음에 드는 직원 찾기가 어려워요. 키워야 돼요. 근데 그 키우려면 매뉴얼이 있으면 좀 더 키우기 쉬워요. 솔직하게 빨리 키울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나가더라도 다른 친구가 또 빨리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주방 홀에서 아무래도 서로 일단 지금 당장은 분리가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짬나실 때 나와서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런 거 이제 또 알바생들한테도 좀 알바생들이 근데 그런 게 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어린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그것도 이제 나이가 있어야 좀 서글서글한 케이스가 많아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일단은 1차 진행을 하면서 직원 구인도 하고 매뉴얼도 뽑고 그리고 제 플레이팅도 강화해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계단식 플레이팅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업체를 혹시 아시는지? 구할 수는 없어요.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우를 운영할 때도 다른데 컨설팅을 해서 계단을 만들어 줄 때도 다 그냥 거의 근처 목공소에 전화를 돌려서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다. 금액 협상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금액 협상도 하면서 최소 20곳 이상을 전화했던 것 같아요. 충청도에 컨설팅 했을 때는 지에 있는 목공소에 다 전화했는데 다 안 된다 해서 공소에 연락을 쫙 돌려서 아무래도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컨설팅 그때 맡겼던 거고 거의 거절을 하겠네. 왜냐면 안 해본 거니까. 안 해보기도 했고 뭐 일단 제작이 힘들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단가적으로 엄청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충청도에서는 한 개당 거의 한 10만원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저희는 한 7만원 8만원 더 싸게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10만원은 봐야겠네. 근데 10만원은 내외는 보셔야 될 거예요. 좀 퀄리티 더 올리면 더 올라갈 거고 제가 최근에 다른 저기 인천에 강어랑 소파는 데도 컨설팅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계단을 하고 싶다 해서 일반 계단 해도 되는데 다른 계단 하자. 장어랑 소면 같이 놓으면 뭔가 애매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귿자 메인 고기들 쫙쫙 올리고 장어 밑에 깔고 같이 곁들이는 소스들 식들 계단에 함께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많이 가능해요. 서빙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럼 그 밑에 걸 들고 이렇게 하면? 네, 여자 알바애들도 다 실수를 많이 할까 싶어서 혹시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종 깨먹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계단이 되게 아무리 인체 무해한 거를 사용했다 해도 음식을 바로 안 올릴 때가 저희가 많았거든요. 햇돌이나 그릇을 까는 게 음식이 더 이쁘기도 하고 좀 더 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설거지 하려면 세제 묻혀서 빡빡빡빡 못 닦아요. 혹시나 그거 벗겨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되니까 저희도 이렇게 주문 나오면 들고 가서 손님한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가운데에 놨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탁 놔줬어요. 테이블을 먼저 가운데를 비워놓고 나가기 전에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는 짜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조금 더 저희가
저희 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도 되고 더 입체적이어도 되고 요 라인 정도만 요렇게만 해도 반찬 넣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상판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떠나서도 저는 권장. 그런 거 말고라도 특이한 그릇이나 이런 생각보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고기 그릇이나 이런 거 검색해보면 그런 거 해외 주문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매장에 대한 진단서에 얘기해봤고 이런 진단서의 개념을 저희가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혹시 어떤지 소감 한 번만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정말로 음식이 맛있어서 식당을 한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해왔던 막연하게 고민해서 바꿔야지라고 한 게 나도 모르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인지는 하고 있던 내용을 알려는 주셨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더 피부에 와닿았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 운영하는 남편이랑 어머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업무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안 한 거가 문제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잡아서 저희 사장님도 몸이 좀 안 좋고 이런 부분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행해서 매출을 높여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해서 직원 관리를 하는 게 선순환으로 가겠다. 그냥 몸이 망가지잖아요. 오래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진짜 오래 할 것도 그 반토막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이나 두 달에 오셨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뭐 100% 다 적용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 해가지고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가게가 조금 더 지금보다 성장을 한 모습을 저는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장가 컴퍼니랑도 너무 좋은 인연으로 지금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으로도 매출로도 보여주면 너무너무 이거는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저희가 컨설팅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협업을 하면서 어쨌든 인연이 저는 됐다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매뉴얼 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좀 막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네. 하거나 제가 정산 파일 이런 거 드린다 해도 수식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연락 편하게 주시고 그리고 이런 뭐 메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볼 예정인데 어떨까요? 이런 거 편하게 저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인 한 명 생겼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케팅 팀이랑도 제가 또 매장에 와서 진단도 했고 강점 같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어쨌든 집합교육을 그때 제가 갔었잖아요. 강의요? 집합 강의를 네. 갔었는데 제가 가장 지금 원하는 교육을 해주신 담당자셨거든요.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가게 너무 뭔가를 좀 새롭게 그리고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대한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컨설팅을 받으면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팅 담당자님이 우리 가게 추천해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반가웠던 거죠. 우연히 또 그게 그리고 마침 가게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치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는 저희 가게의 터닝 포인트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서로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객관화된 데이터를 이거를 토대로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실행하면은 지금보다 10%, 20%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 20% 그 수치를 떠나서 마음 먹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살 빼야지, 술 안 먹어야지. 먹어요. 행복하려고. 근데 장사는 행복하려고 보다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네. 보니까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한 탄탄한 시스템 만들려고 조금 더 파이팅해서 사장님 말대로 이게 적나라하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표로 항모했어도 이런 문제점들을 찝어줬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 매장을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화 요인을 이렇게 딱 짚어주신 거가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저희 몫이겠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매일 케어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해보시고 막힐 때마다 연락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박 매니저님이랑 같이 진짜 약속 지키러 올 네. 테니까 얘기 한번 더 나눠보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천 잘하셨으면 좋겠고 장사 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